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저는 연날리기, 땅 따먹기, 공기놀이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서 2타임, 3타임을 뛰느라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실 정도였죠. 오늘은 새해도 되었으니 덕질하도록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작가님? 저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전에 동익이 괴물집 책 소개해 주시면서 연재 일정을 네네.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되게 빠듯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설을 이때까지 이렇게 써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재밌는 거를 맨날 쓴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지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 작가님은 새해 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시작을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가지고 할 게 많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는. 그래서 되게 놀라우면서도 다른 클래스 하시는 작가님들이나 그런 강사분들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꼭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덕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듣고 있는데 라디오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폰까지 끼고 있으니까 네. 지금 약간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소개요? 네, 저는 10만 덕후 양병 본격 덕질 장려 잡지 덕후를 제작하고 있는 편집장, 이제 AKA 덕집장, 물고기 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책들의 작가님이시자 편집장님이셔가지고 맞아요. 녹음하기 전부터 저희는 진짜 많이 설렜어요. 그래요? 혹시 내신 책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낸 책이요? 네. 요새 최근에 낸 책으로 이제 한국 괴물을 소개한 동익괴물집, 네. 아니면 세계 악마들 혹은 네네. 악과 관련된 존재들 모아놓은 검은 사전 같은 거 이제 좀 덕질을 아카이빙하는 책들이고요. 덕후 매거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인간을 제작하는 인간 제작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은 천원샵 같은 데서 파는 물건을 가지고서 생존에 도움되는 물건을 만드는 생존 키트 책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만들고 있습니다. 무속인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이상한 책들은 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후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책이 만화 요리책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예를 들면 요리왕, 비룡 같은 만화에 나오는 황금볶음밥 만드는 거를 직접 사진을 찍으시고 이래서 만화처럼 같이 엮어두신 그 책을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 작가님은 심상치 않다. 앞으로 내 책들이 너무 범상치 않을 것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뽑은 주제와 가장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게스트 분께서 오늘의 주제를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산다는 건이라고 맞습니다. 적혀있네요. 네. 좋아하는 것들에 푹 빠져서 다양한 책을 내고 계신 우리 덕후 작가님에 대한 저희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하나씩 드려볼 텐데 그지만 작가님이 처음 질문해 주실까요? 지연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오래된 기억 속에는 이제 2017년도에 나온 만화 요리책이 있는데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이제 텀블벅 후원자님들한테 되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열띤 반응의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만화유책 같은 경우는 사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처음으로 네네. 시작하게 된 책인데 원래는 독립 잡지를 했었고 독립 단행본도 한 300부 정도씩만 뽑았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수입이 안 되니까 통장에 이제 딱 한 달치 월세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게 만화요리책이었고 만화요리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덕후 매거진 중에 이제 7호가 만화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취생 버전으로 약간 만화 요리를 만드는 호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됐어요. 20일 만에 300건이 다 팔려가지고 이거를 좀 리뉴얼해서 깔끔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였죠. 와. 네, 그렇잖아요.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이제 요리 관련된 만화가 많이 나오는데, 혹은 만화 속에 나오는 요리가 있는데, 이런 요리들은 대부분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아, 무슨 맛일까? 약간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본 거죠. 그래서 덕후 매거진에 있는 만화 요리책은 굉장히 자취생 버전에 맞춰져 있어서 네, 사진에 막 쇠수세미도 나오고 사과에 갈변 현상이 있다던가 아.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가감 없이 뭐 그쵸. 참기름이 뭐 소주병에 담겨 있다던가 이런 걸 보고 현실적입니다. 했었는데 네. 텀블벅 펀딩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야겠다. 요리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명도 사고 뭐 이렇게 뭐 테이블보도 사고 뭐 이렇게 좀 DP에도 신경 쓰고 해서 좀 깔끔하게 제작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만화 요리책 만드실 때 직접 요리를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먹어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약간 예상하던 맛이 나오던가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뭐 아는 맛이죠. 뭐 아, 네. 그쵸. 아는 조미료로 만드는 아는 맛. 네. 아는 맛이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그거 다시 먹으려고 먹는 건데요. 뭐.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작가님 원래 뭐 하시던지도 여쭤봐도 돼요? 네, 저는 원래는 건축 전공이어가지고 네, 건축 설계를 했었죠. 건축 설계 좀 하다가 카피라이터 일을 또 어떻게 하다가 그만둬 독립출판 제작자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독립출판만 제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 소개에 보면은 본격 덕질 장려 잡지 덕후를 제작하는 편집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의 경계에 대해 늘 고민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그런 고민을 품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그 두 개 사이의 경계가 내려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의 경계 이런 얘기 제가 썼나 봐요. 네. 아, 이런 거는 항상 고민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쓸모 있으면 항상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엄미의 마음 돈을 버는 직업에 가깝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흔히 비속어로 뻘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해?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어. 하거나. 근데 독립 잡지나 독립 서적을 제작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진짜 피땀 눈물이 들어가는데 왜 내가 하는 노력은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누군가가 회사에서 일하는 걸 쓸모 있음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만들면은 다 쓸모 없다 그러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나한테 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쓸모 없는 것이 언젠가 쓸모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은 본인이 결정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쓸모 있으면 쓸모 있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한다라고 써놨네요 제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쓸모없다고 여기는 거는 내가 쓸모 있는 걸로 만드는 전례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전례를. 근데 이게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쓸모 있는 거는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생존학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그걸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엄밀히 말하면 회사 다니고 돈 버는 거 외엔 다 쓸모 없는 일인데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쓸모 없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 녹음하는 것도. 네, 녹음하는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는 이상 쓸모 없는 거고 맞아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하는 것도 쓸모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걸러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죠. 기존의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왜 해? 돈도 안 되는데 왜 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그거 하다 보면 재밌어?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나는 너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말 아, 듣고 좀 네. 그랬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었구나. 네, 숟가락을 얻는 거죠. 네. 뭔가 좀 씨. 잘 될 것 같으면은. 아, 예. 네. 저도 가끔씩 연락 와요. 그때 연락이 끊겼던 분들이. 아. 네, 뭐 요새 뭐 텔레비에서 봤어. 뭐 아.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나올 때 뭐 아침마당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생생정보통 이런 나간 적 데 있으세요? 네, 가끔 나오거든요. 우와. 아니면은 저번에 케이블 TV에서 하는 뭐 이제 덕질 관련된 이런 것들 잠깐 뭐 몇 초 나면 나 봤어. 뭐 이런 뭐 잘하고 있더라. 이런 잘 될 줄 알았다. 뭐. 감사한 응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응원으로 감사하죠. 받아들이죠. 네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네. 그지만 작가님 해주실까요? 덕후문고는 서브컬처를 덕질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단행본 레이블이라는 소개를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개인 창작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이블을 달고 뭐 몇 번째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덕후 문고의 문고는 사실은 있어 보이려고 붙인 거라서 명료한. 뭐 제가 딱히 뭐 문고를 제작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뭐 보니까 이렇게 시리즈로 된 건 뭐 문고 이런 거 많이 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점 가면 맞아요. 꼭 그래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보려고 별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라고 이게 사실은 붙이진 않았는데 누가 네. 저는 항상 얘기를 해준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이게 완전 덕후 문고네.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제가 캐치를 해서 그럼 약간 문고처럼 해봐. 약간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책 만들기 강의라든가 이런 걸 나갈 때에도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 권으로 끝나면 인생의 이벤트지만은 난 책 만들었어 좋았어 끝나지만 여러 권을 만들게 되는 순간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염두할 때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좀 아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거와 같은 별을 이어가는 약간 그런 창작물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매거진도 그렇고 덕후 문고도 그렇고 다텍스타일 레브도 그렇고 계속 같은 결로 이제 시리즈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결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작가를 만날 수 있고 그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독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만들게 되니까 또 스스로 맞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다음 질문. 책을 내는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편이에요, 덕후 작가님이.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책의 작업을 정보 수집부터 출간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좀 궁금한데 만드시는 책들을 보면 동익의 괴물집이라든지 검은 사전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악마들과 정말 많은 요괴들 맞아요. 요정들 옆에 있습니다. 정말 두껍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걸리는 편이세요? 작업을 막상 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 3, 4개월? 네. 진짜요? 거의 밤을 새듯이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이제 뭔가 이 작업을 한다라고 공표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트가 짜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아카이빙이 한 조금씩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카이빙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있는 자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서점이라든가 혹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찾는 거죠. 찾으면서 계속 아카이빙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카이빙 작업이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해야 되고 뭐 수정도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6, 7개월 정도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책을 만드는 거는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는 건 3, 4개월 정도면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카이빙까지 준비하시고 출간까지 하신 데는 거의 못해도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시는 걸까요? 그런다고 보면 좋죠. 정확하게 이걸 제가 재보지 않아서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고 한 가지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때 이제 다방면으로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모으고 있는 게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가 모이면은 그때 이제 선을 보이는 거죠. 컴퓨터 폴더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좀 이것저것 많이 모으는 편이에요. 정말. 네. 그러면 다음 질문 그지원 작가님 해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의 책은 되게 스타일이 특출나다, 특이하다, 되게 색깔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용에 걸맞는 일러스트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읽다 보면 뭐 그림 혹은 이런 거가 다른 이름이 없는 거 보면 덕후 작가님이 혼자 하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디자인이랑 그림이랑 다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혼자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다 혼자 그리셨죠? 귀여워요. 그래요. 귀엽나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요? 약간 좀 러프하게 그리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낙서 같은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계담이라는 그 그래요? 만화가 있는데 네네. 그 약간 일기장 같은 거에 약간 낙서 같은 그림으로 요괴들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 동이괴물집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네. 이번에 제작되는 게임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게임북에 맞는 일러스트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자글자글하게 그리는 편이라서 책마다 조금씩 그림이라든가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편이긴 해요. 뭔가 요즘 말하는 잘 그린 그림보다는 정말 고서에 묘사가 되어 있는 그 문장들을 보시고 그리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은 감사합니다. 이쁜 게 다가 아니니까. 정말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벌써 지금 마지막인가요? 해주시겠나요? 네. 타이페이 아트 북페어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과 해외 북페어의 차이점이 있는지 독자님들이랑 작가들의 분위기 같은 게 좀 어떻게 다를지 느끼신 점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때 부적을 완판시키셨나요? 그 잃어버린 조선의 부적들이라는 책을 이제 한 50권 가져간 줄 알았는데 봤더니 38권밖에 안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판매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한글 이름으로 부적을 써드렸어요. 우와. 네, 그래서 가짜 부적인 거죠. 네. 부적을 써드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봤죠. 전 첫 해외 북페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갈 생각이 많이 없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하는 걸 보고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참가 신청했고 운이 좋아서 이제 된 거죠. 가가지고 이왕이면 좀 한국에 있는 것들 를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잃어버린 조선의 부적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수탈당했던 부적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지난번에 제작이 된 책인데 그 영문 병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한글 부적을 써드리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좀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드리고 보시는 분들도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깊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가 그림 도시라든가 뭐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든가 이제 국내 북페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쉽게 익으니까 네, 한국어로 써 있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보시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써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부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시고 자세하게 이게 무슨 그림이냐 왜 이제 한국 부적인데 한자가 써 있냐 중국말이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민간 부적이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나 뭐 동물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했었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해외 북페어를 나가본 적은 없는데 네. 또 이렇게 생생하게 작가님의 현장을 들으니까 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 그래요? 북페어가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페어라는 게 뭔가 말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소개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영어 번역 사이트, 중국어 번역 사이트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글 같은 거 정도만 번역을 해서 이제 붙여놓으면은 다 이제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한국 작가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쯤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엄청 막 무서운 곳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잡아먹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끝이에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정말 칼 같네요. 1부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저희 2부에서도 작가님이랑 함께 해요, 여러분. 그럼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2부 주제도 작가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전통에 따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2부 주제는 나의 덕질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덕후 작가님이 덕질하시는 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